시골쥐 서울 구경. 시골쥐가 서울 구경을 하러 올라왔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 허둥지둥하면서 짐차를 두세 번이나 갈아타고 간신히 서울까지 왔습니다. 직행버스를 타면 빨리 온다는 말도 들었지만 짐차를 타야 먹을 것이 많고 사람들 눈에 덜 띌 것 같아서 짐차를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기차가 한강 철교를 건널 때는 너무 무서운 소리가 크게 나서 어지러워 아래를 내려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다 왔다는 말을 들을 때는 기쁘고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역에 내려서 자,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하고 망설이며 서 있는데 저기요, 저기요 하고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니까 이름은 모르지만 역시 자기와 같은 쥐여서 할아버지라도 만난 것처럼 기뻐하며 처음 뵙습니다만 길을 좀 알려주세요. 서울은 시골에서 처음 올라와서 그래요 하고 간곡히 물었습니다. 그래요. 처음부터 당신이 시골에서 처음 온 분인 줄 알았어요. 서울 구경하러 올라오셨군요. 네. 죽기 전에 한번 서울 구경을 해보려고 벼르고 별러서 이제 간신히 왔는데 와보니 너무 어마어마해서 어디가 남쪽인지 북쪽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우선 숙소를 정해야 할 것 같은데 어느 숙소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고양이 없는 숙소여야 할 텐데. 그러면 숙소로 갈 것 없이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러면 돈도 들지 않고 고양이도 감이 오지 못하는 집이에요. 철로 된 양옥집이거든요. 네. 양옥집이요? 훌륭한 집에 사시는군요. 서울에 왔다가 양옥집 구경도 할 겸 그럼 댁에 가서 신세를 질까요? 무슨 신세예요? 자, 저를 따라오세요. 조심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시골쥐는 이제야 마음을 놓고 서울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저기 부웅부웅 소리를 내면서 달리는 것이 자동차예요. 다리 부러진 사람이나 앉은 뱅이 아니면 중병든 사람이 타고 다니죠. 저기 잉잉 울면서 집채만 한 것이 달리는 건 전차예요.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들이 타고 다니죠. 50원만 내면 거의 4km나 되는 거리를 태워다 줘요. 우리도 저걸 타고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타면 곧 밟힐 테니까 못 타는 거죠. 아이고, 구경 삼아 걸어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 불이 났나요? 무슨 일 났나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급하게 뛰어가죠? 무슨 불이에요? 서울 사람들은 원래 걸음걸이가 그래요.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시골처럼 담배나 피우면서 한가하게 지내다간 살 수 없어요. 굶어 죽겠죠. 저렇게 바쁘게 움직여도 돈벌이를 못하는 때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우선 전차, 마차, 자동차, 자전거가 저렇게 총알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골에서처럼 한가하게 돌아다니다가는 당장 치여 죽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구경만 해도 눈이 어지러울 것 같아요. 자, 저게 남대문입니다. 아이고, 정말 굉장히 크네요. 저 문 위에 올라가면 어찌나 넓은지 우리에겐 운동장 같아서 좋지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텅 비어 있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을 두리번거리며 서울쥐를 따라 한참을 갔습니다. 자, 다 왔어요. 저기 빨간 양옥집이 보이죠? 저 집이에요. 보니까 정말 빨간 페인트를 칠한 높은 집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집이네요. 아주 빨갛네요. 저 위에 노랗게 달린 건 창문인가요? 네. 그건 창문으로도 쓰고 드나드는 문으로도 써요. 저렇게 높고 좁은 문으로 드나드니까 고양이가 올 염려는 전혀 없어요. 그렇겠어요. 자,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빨리 올라오세요. 제가 먼저 올라갈 테니 곧 따라 올라오세요.
서울 쥐가 재빨리 기어 올라가 노란 쇠문이 덮인 구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시골 쥐도 원래 기어오르기를 잘해서 곧 뒤따라 올라가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떠세요? 넓죠? 무엇보다도 마음 놓이는 건 고양이 걱정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들어앉아 있으면 아주 편해요. 자, 좀 편히 쉬세요. 서울쥐는 무척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접해서 시골쥐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고맙고 다행스러웠습니다. 시골에서는 구경도 못하던 중국 요리 찌꺼기, 과자 부스러기 같은 음식을 많이 내놓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골쥐의 머리 위로 무언가 뚝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라보니 우표 붙은 봉투였습니다. 시골쥐가 몹시 놀란 것을 보고 서울쥐는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놀랄 것 없어요? 이제 그런 편지가 자주 들어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따가 잘 때 깔고 덮고 자라고 생기는 거예요. 잠든 후에도 밤이 깊어갈수록 춥지 않게 자꾸자꾸 그런 게 생겨서 두툼하게 덮어줄 거예요. 서울쥐는 지금 떨어진 그 편지 봉투를 깔고 앉으라고 시골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비가 몹시 오거나 해서 먹을 게 없으면 풀칠만이 한 봉투를 뜯어 먹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신문지를 착착 접어 묶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편지는 꽤 크네요. 하고 시골쥐가 서울쥐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편지가 아니라 신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뭐든지 이 안에 다 적혀 있어요. 뭐가 낫나 한번 읽어볼까요? 신문을 펴서 들여다보더니 에이, 짜증나네. 패스트가 유행한다고 우리를 다 잡아 죽여야 한다고 크게 싫었어? 아이고, 그럼 큰일 났네요. 괜히 올라왔어요. 잡혀 죽으면 어쩌죠? 아니에요. 그래도 이 집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것 없어요. 안심하고 계세요. 시골쥐는 간신히 마음을 놓고 편지를 깔고 신문지를 이불 삼아 덮고 드러누워서 피곤한 데다 고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시골 손님이 자는 동안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와야겠다 하고 서울쥐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지난 후 밤이 점점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제그럭제그럭 하고 머리맡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시골쥐는 신문지 이불 속에서 눈이 떠지며 움찔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머리맡에 있던 노란 문, 지금까지 잠겨있던 이 밖으로 열리면서 커다란 손이 쑥 들어와 거기 있던 편지고 엽서고 신문지고 모두 휩쓸어 가더니 문턱에 있던 엄청 큰 가방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신문지 밑에 웅크리고 있던 시골쥐도 함께 휩쓸려 가방으로 들어가고 쨍그렁 하고 가방문까지 잠겨버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시골쥐는 이렇게 가방 속에 갇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겁도 나고 답답하기도 해서 입으로 각작 가방 가죽을 물어뜯어 구멍을 뚫어놓고 얼굴을 쑥 내밀어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가 갇힌 가방은 노란 모자를 쓰고 노란 양복을 입은 사람의 어깨에 메어져 그의 등에 매달려 지금 어디론가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른 새벽인데도 서울 남대문 안은 무척 복잡했습니다. 전차가 잉잉 하며 달리고 인력거가 이 길 저 길로 곤두박질 치듯 다니고 자전거가 따르릉 하며 달리고 마차 끄는 말까지 심지어 아무 볼일 없는 강아지까지 급하게 뛰어가고 뛰어오고 했습니다. 서울이란 정말 굉장히 크고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바쁘게 다니는 곳이구나 하고 시골쥐가 생각할 때쯤 어느새 자기를 메고 가는 노란 양복 입은 사람은 어떤 커다란 이번에야말로 서울역처럼 큰 벽돌 건물의 뒷문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는 마치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듯이 가방에서 편지들을 커다란 바구니 속에 쏟아 부었습니다. 아, 쥐야, 쥐다. 쥐가 우편 가방에서 나왔다. 하고 노란 양복 입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자 수십 명의 직원들이
어디? 어디? 하며 우르르 몰려와서 시골 쥐를 잡으려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시골 쥐는 잡히지 않고 간신히 도망쳐 마루 밑에 숨었습니다. 아, 서울은 무서워. 정말 무서운 곳이야. 서울 쥐들은 친절하지만 양옥집도 무섭고 패스트도 무서워. 에잇, 가방 구멍으로 내다보면서 서울 구경을 꽤 한 셈이니 이제 도망가야겠다. 어서 도망가야겠어? 하고 그날로 곧바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